한동훈 씨의 책 내용을 어떨 때는 문법으로, 어떨 때는 이념으로 이렇게 읽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생각할 때 한동훈 씨는 어떤 사람인가 보면은 좀 말쑥하죠. 과거의 자료를 찾아보니까 아주 예전부터 한동훈 검사, 이 사람의 인생은 검사가 거의 다죠. 이번에 한동훈 책 국민이 먼저입니다. 여기에서 검사 이력을 뺐다. 이것을 또 비판하는 기사도 보았습니다. 그것이 왜 비판거리가 되는가 하면 한동훈 씨는 검사 한동훈, 그 면에서 두각을 나타낸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한동훈 검사가 이명박 대통령 당시에 대통령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근무했다. 지난 방송에서 이야기했죠. 그런데 그때 그 청와대에 있던 사람들이 기억하는 한동훈이 누구였느냐? 그게 참 특이했습니다. 청와대라고 하는 데는 아무래도 좀 다소 사무적이고 보수적이고 그 대통령이 정치적 성향이 어떻든 상관없이 대통령답게 이렇게 하는 분위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서 청와대에 들어온 한동훈 검사를 딱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스타일이 좋고 옷을 잘 입는 검사가 여기 왔다고 합니다. 너무 이상하죠? 스타일이 좋고, 그러니까 한동훈 씨는 직전까지 검사였고 청와대에 들어가기 위해서 잠시 변호사로 검사를 그만뒀다가 청와대에서 나가면서 다시 검사로 복귀한 이런 사람인데, 대한민국의 검사가 스타일이 좋고 옷을 잘 입는다. 그때는 한동훈이 검사로서 속칭 떴다 이렇게 말하기도 전입니다. 이것을 보면 이 사람의 특성, 장점은 바로 저 외모, 그러니까 얼굴은 좀 아니고 스타일, 이거는 몸매, 그런 것을 가리키죠. 그래서 몸매가 좋고 옷을 잘 입는다. 이제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타인의 시선은 이거는 참 그게 법칙도 아닌데 세월이 흘러도 여전하다 싶습니다. 지금도 한동훈 씨 하면 어떻습니까? 따라다니는 이야기가 저 사람은 이념이 어때? 저 사람은 철학이 어때? 너무 과격하다든지 너무 온건하다든지 소극적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 나오고 있는 게 다 그거 아닙니까? 저 머리 가발이래. 아니면 한동훈 씨를 지지하는 사람이 우유빛깔 김경수, 이것을 또 경쟁 상대로 여기는 듯 하기도 하고, 키높이 구두를 신었다. 가슴 근육을 크게 보여주려고 보정 속옷을 입었다. 나오는 게 다 겉모습, 스타일, 이런 겁니다. 이 스타일도 서구에서 말하는 스타일과는 다르죠. 한국식 스타일.
그런데 12월 3일 계엄의 밤, 그리고 그 아주 긴박했던 며칠간 그때의 일을 쓴 이 책에서 물론 한동훈 씨는 신속이라는 말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그의 행동이 예외 없이 보여주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게 좀 이 책을 읽으면서 두드러졌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한번 짚어보기로 하죠. 그런데 보다 보면 또 이게 직업병이죠. 문장이 잘못됐고 용어가 잘못됐고 이러면 또 이야기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국민이 먼저입니다의 그 17쪽에서 18쪽, 이것은 미리 보기 페이지입니다. 거기에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그가 지금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초현실적인 장면이었다. 그냥 봤을 때 여러분은 별 문제 없다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인 공무원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하는 것은 초현실적인 장면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대통령의 결단이요. 국가적인 비상사태가 이로 인해서 생겨나는 현실인 겁니다. 법의 집행인 것이죠. 그래서 초현실적이라고 표현을 하면 오히려 안 되는 겁니다. 그 초현실적이라는 게 어떤 것이냐 하면은 이게 진짜인 것 같지 않다. 현실 세계에서 있는 일이 아닌 것 같다. 이런 게 이제 기본적인 뜻이죠. 좀 보기 좋은 것을 예를 들면 사막의 신기루, 또 요즘에 여행하는 사람들이 찾아다니는 극지방의 오로라, 그거 말고 썩 아름답지 않은 그런 거는 뭐 귀신이 보인다, 이런 것들이 초현실적인 장면, 이런 표현을 쓰는데 아주 적합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장은 부적절하다, 그냥 아예 빼버리자, 이렇게 수정을 한다면 이렇게 하겠다 하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담화가 끝나기 전,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특별 담화, 그것을 끝내기 전에, 그러니 뭐 그 담화문도 아주 짧았지 않습니까? 그 전에 뭔가를 했다고 합니다. 나는 여당 대표로서, 그런데 참 보자마자 겨우 두 마디밖에 안 했는데 또 지적이냐 이럴지 모르겠는데, 네가 여당 대표인지 다 알아, 이렇게 얘기하겠죠, 국민들이. 그래서 그냥 나는 이랬으면 낫지 않았겠느냐. 그러니까 나는 여당 대표로서 단호한 계엄 반대의 메시지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여기 단호한에 이렇게 하늘색 칠을 해놨습니다. 왜냐하면 이 메시지가 단호한가 살펴야 하겠죠. 본인이 그렇다고 했으니까. 국민의힘 대표 한동훈이 단호한 메시지를 준비했다고 하면 단호해야 합니다. 그 정도의 무게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반대라는 것을 표시했는데, 이것은 나중에, 이 말을 참 많이 쓰고 있는데 쭉 모아서 나중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헌 반대 메시지를 준비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담화가 끝나기 전이라는 것은 단순한 시점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서둘렀다, 신속하게 무엇인가 해야 하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연두색 표시를 한 것은 이 신속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구절, 이런 것을 표시한 겁니다. 그 다음에 19쪽입니다. 우리 여당이, 그렇게 쓸 수 있는 말이죠. 우리 여당이 배출한 대통령이 한 비상계엄이었다. 그런데 참 이 배출이라고 하니까 이게 자꾸만 거슬립니다. 아무튼 그래서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배출한 대통령이다, 이렇게 쓸 수도 있죠. 들어본 적이 있죠. 그런데 책이라는 것은 문장으로서 독자와 대화하는 그런 도구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을 배출했다고 하면은 될 것인가? 대통령을 국민의힘이 배출한 것인가? 국민의힘은 그냥 후보를 추천했을 뿐인데, 대통령은 뭐니 해도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선택하는 공무원입니다. 이게 참 떡더름한 것이죠. 인식이 이런 것인가? 그럼 대통령이 나오면 자기네 당이 대통령을 출산한 임산부 같은 그런 지위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가? 이 여당이라는 말을 쓰지 못하게 해야 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아무튼 내가 낳은, 내가 만든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했다, 그런 뜻이고, 그 다음 문장은 참 문장이 거칠거칠합니다. 나는 법무부 장관 출신 여당 대표가 자신의 당이 배출한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 훈장을 자꾸 붙여주는 것이죠. 왕관을 자꾸 씌워주는 겁니다. 겹겹이. 이 문장에서 나는 확신했다, 이러면 될 텐데 거기에 법무부 장관 출신이 나옵니다. 법무부 장관 출신이 확신했고 여당 대표가 확신한 것이죠. 그래서 주어 1, 주어 2, 주어 3, 이런 좀 복잡한, 솔직히 이야기하면 너절한 이런 글이 돼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결정적인 것은 자신의 당이, 그러면 국민의힘은 한동훈 대표의 당이구나, 이렇게 되겠죠. 그 당이 배출한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신속하고 강력하게 반대하는 것이 상황을 바로잡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확신했답니다. 그러면 이제 확고부동한 것이죠. 그 무엇보다도 이것이 최고다, 아무도 말도 꺼내지 마라, 본인의 아주 강력한 의지가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확신을 한 나라는 사람은 여당 대표입니다. 그것도 법무부 장관 출신 여당 대표입니다. 이 국민의힘은 한동훈 자신의 정당입니다. 그런 내가 확신했다. 굉장히 강력해 보이면서 굉장히 나약해 보인다. 여기에 붙여놓은 장식을 다 뜯어내버리고 나면 이 나라고 하는 인간은
인간 한동훈은 아니 이런 이야기조차 못하는 인간인가? 뭐 그렇게 보이는 것이죠. 이렇게 아주 강경하게 힘있게 확신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발 물러섭니다. 다행히도 지금 나는 헌정질서의 위기를 바로잡을 수 있는 자리에 있다고 생각했다. 자리가 중요한 것이죠. 그 자리가 보니까 여당 대표 이 정도 되겠죠. 근데 나는 여당 대표로서 이렇게 말을 하고 나는 여당 대표라고 말을 하면서 그런 자리에 있다고 생각했다. 이 말은 이거 그냥 내 생각이고 아니면 말고 이런 겁니다. 확신했다는 것과는 완전 딴판이죠. 태도가. 그래서 이것이 옳다. 자, 이리 가자. 이게 나의 확신이다. 그랬는데 다행히 나는 그런 자리에 있는 것 같아.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 강약을 따졌을 때 무질서하며 맥 빠지는 배열이다. 이 순서에 있어서. 그겁니다. 소리가 작은 소리가 커지고 커져서 하늘을 그 공간을 뒤덮는 이런 소리가 나왔을 때 그게 아주 힘이 있죠. 그런데 아주 강한 소리가 나오다가 그 다음에 삐리리 하면서 쓱 들릴 듯 말 듯한 소리를 내게 되면 이 문장은 임무를 다한 게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맥 빠지는 배열을 했다 이렇게 평가를 한 겁니다. 지금 이 분위기를 보면 어떻습니까? 정치적으로 한동훈 당대표는 사실은 당대표이면서도 윤석열의 하수인 같은 그런 취급을 받고 있었죠. 국민들의 인상은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윤석열 대통령은 당 내에 직접 윤석열에게 충성하는 세력이 있어서 이 당대표가 허수아비다. 내 말 안 들으면 그 자리도 뺏을 거다. 뭐 이런 분위기였던 그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보란 듯이 사고를 쳐버린 겁니다. 비상계엄 내란을 저지른 것이죠. 이럴 때 정치인은 심장이 두근두근 하게 마련입니다. 1인자가 소위 거꾸러졌다. 이런 표현을 쓰죠. 자, 이제 나의 세상이 열린다. 바로 그게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한동훈이라는 정치를 지향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것은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기회죠. 나에게 내가 1인자로 올라갈 그 기회가 올 것인가? 지금 이것을 잡을 것인가가 그날 밤 한동훈에게는 바로 앞에 닥쳐 있었던 문제였던 겁니다. 계엄은 계엄이고 계엄 때문에 두려워서 쩔쩔 매든지 계엄을 어떻게 해결하든지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때 1인자는 이제 내가 밟고 간다 하고 앞에 나서야 하는 정치인의 세계에서 정말 피가 끓는 순간 이걸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한동훈 씨의 이 국민이 먼저입니다 라는 책에서는 그날 나는 역사와 대화를 했다는 말이 들어가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다만 그 말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그 말의 의미를
그렇게 체감하지 못했던 것 같다. 사실은 이 역사적인 순간이라는 감흥조차 주위에서 붙여주고 발라주고 집어넣어 준 것처럼 보이기까지 한다. 본인에게 그런 패기와 열정과 한번 세상을 휘어잡겠다는 그런 욕심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아무튼 이제 이 장면은 그런 장면입니다. 여기에서 대통령을 배출했다고 하니까 자꾸 음식물 쓰레기 배출, 이게 생각이 납니다. 그게 왜냐하면 한글로 이렇게 써놨으니까 배출에서는 원래 이 무리 배자를 쓴 배출을 써야 되는데 보통 배출하면 이 밀어낼 배자를 쓴 배출이 생각이 많이 나죠. 근데 이렇게 되면 조금 지저분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무리 배자를 쓴 배출이 원뜻인데 이 문장이 맞질 않습니다. 이거는 인재가 계속해서 나온다. 그러니까 어느 공업고등학교에서 그 공업 분야에서 아주 뛰어난 그런 기술자가 이제 그 졸업생 중에서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온다 할 때 배출이라는 말을 씁니다. 인재가 계속해서 나온다. 그렇다면 이 말이 성립이 되려면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에서 우리 여당이니까 현재의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대통령을 1명, 2명, 3명 이렇게 여러 명을 만들어냈다. 그럴 때 쓸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죠. 그래서 배출이라는 말은 맞지 않고 더구나 대통령은 일개 정당이 만들어내는 곳이 아니다. 너희들은 정당 추천 대통령 선거의 그 정당 추천 후보자를 경선을 통해서 내보낼 수밖에 없는데 앞으로 이것도 좀 없애야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대통령을 배출했다고 했으니까 문제다 이야기했고 이번에는 이제 그 단어 자체입니다. 그래서 무리 배자를 쓸 수 없죠. 그래 밀어낼 배자를 쓰자니 이게 뭐냐. 가스를 밀어낸다. 노폐물을 밀어낸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안에서 밖으로 밀어내보낸다. 여기에 가장 가까운 그 비슷한 단어가 배설 이런 게 있습니다. 내보낸다 할 때 가장 사람들이 이 단어를 쓰는 게 맞나 다른 걸 쓰는 게 맞나 할 때가 이제 배출과 방출이라는 것이 있죠. 근데 방출이라는 것은 차곡차곡 쌓아놨다가 충분히 모아놨다가 내보낸다. 그래서 안에서 밖으로 밀어내보낸다는 배출하고는 그 용례가 크게 다릅니다. 다음에 20쪽입니다. 정치적 유불리를 계산하며 우물쭈물 머뭇거리느라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된다고 결심했다. 자, 여기에서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되는 게 결심할 문제입니까? 이런 것이 이제 어휘력의 그 수준이라고 할까, 뭐 이것을 보여주는데 습관적으로라도 여기선 결심이 들어가면 안 되죠. 판단했다 이렇게 가야 되겠죠. 아니면 타이밍을 놓치지 않아야 하겠다고 마음 먹었다. 근데 그걸 결심으로 바꿨는지 모르겠지만 이 문장은 어차피 그건 아니고 그 다음에 정치적 유불리를 유리하고 불리하고를 계산하며 정치적 유불리를 계산하는데 그것도 잘 못해서 우물쭈물하고 머뭇거리고 이런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계산하며 머뭇거리는 요 부분을 아예 그냥 다 빼버리자. 그러면 정치적 유불리를 계산하느라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된다고 판단했다. 이렇게 가는 게 더 깔끔하겠죠. 신속하고 선명한 계엄 반대 메시지가 필요한 이유는 명확했다. 이게 전부 족발 현상입니다. 상당히 군더더기가 많죠. 신속하고 선명한 계엄 반대 메시지가 필요한 순간이었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쓰면 좋은데 그게 또 필요한 이유를 찾고 그 이유가 또 명확하다.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 글이 술술 안 쓰여질 때, 그러니까 본인이 쓰고 싶은, 내놓고 싶은 내용이 성숙되지 않았을 때 짜내면 이제 이런 현상이 생기죠. 아니면 글은 잘 쓰는 사람이 썼는데 이렇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의 글 쓰는 데 있어서의 수준 문제가 될 것이고, 그래서 신속이라는 것을 표시했고, 이 메시지가 선명해야 된다 해서 그 선명한가, 이것도 하나 이제 또 푸른색으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반대 또 나왔죠. 21쪽입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속보 뉴스에 바로 붙어서 이 뉴스가 나온 뉴스가 방영된 거기에 바짝 붙어서 그 대통령을 배출한 여당 대표의, 갑자기 3인칭 시점으로 쓰고 있죠. 나의, 이게 아니고 그 대통령을 배출한 여당 대표 한동훈의 계엄 반대 뉴스가 동시에 떠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니까 이것은 뉴스를 어떻게 편집하고 어떤 순서로 방송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사람의 입장인 걸 알 수 있죠. 이 뉴스가 어떤 뉴스 뒤에 나가서 어떻게 방송이 돼야 효과적일까? 계산하는 게 다릅니다, 지금. 무슨 내용을 보낼 것인가가 정치인의 생각이라면 그게 나가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거는 광고맨의 생각이다.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만 비상계엄의 정치적 명분이 없어질 거라고 봤다. 그러니까 정치적 명분을 없앤다. 그런데 지금 이 정치적 명분은 그게 명분답지 못하죠. 내세운 명분이 바로 헌법 위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내용은 본인이 또 밝혔습니다. 그런데 정치적 명분이 이미 있다는 뜻인가? 애매합니다. 그러니 내 첫 번째 메시지는 한동훈이라는 나라는 게 중요하고 또 첫 번째 메시지 보여주는 거, 그거는 언론이 편집하는데 시간 들일 필요 없이, 그러면 이거는 언론이 아니고 언론사 이렇게 되겠죠. 즉각 그대로 다 쓸 수 있도록 짧게, 그러면서도 할 말은 다 들어가야 했다. 뭐 뒷부분은 그런데 앞부분은 신문사나 방송사에서 편집하는 시간까지 생각을 했다. 역시 언론을 광고로 이렇게 바라보는 그 시각, 얻고자 하는 효과가 상당히 독특하죠. 그래서 여기 주황색으로 표시한 이 부분을 보면 이게 첫째, 정치인 한동훈이 이런 지금 메시지를 낸다고 하는 그 결단을 했다. 그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게 헌법 위반으로 쫓겨나야 할 대통령과
그러면 이제 그 자리에 내가 치고 올라갈 새로운 대통령이 한판 격돌을 하는데 어떻게 효과적으로 국민 앞에 등장할 것인가. 이제 이런 고민을 해야 할 것이고, 여론조작의 기술자라고 한다면은 여기서 보이는 바로 이와 같은 자잘한, 자질구레한 이런 효과를 저울질할 것이다. 그러니 여론조작의 기술자 같은 모습이 좀 더 많이 보이고 있어서 좀 뜻밖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당인 국민의힘 당대표 자격으로 내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했다. 군더더기가 많죠. 할 말은 다 들어가야 하고, 그리고 나 개인이 아니라, 왜냐하면 한동훈이라는 개인은 정치적인 힘이 미약하죠. 그리고 국민의힘 당대표 자격으로 낸다고 했을 때는 여기에 한계가 좀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한동훈의 당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당의 의견을 좀 수렴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당의 지지를 이끌어내야 하는 것이죠. 근데 현실적으로는 어려웠겠죠. 바로 그랬기 때문에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을 당대표가 장악하고 있지 못했고, 당대표가 오히려 극소수파였고, 그래 이런 상황에서 대표에서 물러나게 되는, 물러나라는 그 당의 힘에 물러난 이런 사례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당 대표 자격으로 낸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 그러니까 내 뒤에는 국민의힘, 여당인 국민의힘이 있다. 이랬을 때 국민의힘이 통째로 이 대통령과 반대편에 서는 모습을 보였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거품이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메시지가 이런 것이었다고 하죠.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입니다. 국민과 함께 막겠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한동훈. 그런데 이거는 한동훈 혼자 혹은 그 주위의 몇 명이 이것을 밀었겠죠. 지금 나서야 돼. 정치적으로 이거는 기회를 놓치면 안 되죠. 나설 때는 나서야 합니다. 여기에서 이 메시지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입니다. 국민과 함께 막겠습니다. 이거 단호하지도 않고 강력하지도 않고 선명하지도 않습니다. 여태까지 그렇게나 그래야 돼 라고 했던 게 하나도 안 됐죠. 근데 왜 그랬을까? 특히 이번 비상계엄 내란 이후에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 잘못된 것이라는 말은 누구나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위헌이다 라는 이야기는 한 사람이 몇 명 없죠. 한동훈 대표는 그 말을 했다 안 했다 하는 사람입니다. 비상계엄 내란 이후에 정부, 국민의힘, 그리고 윤석열 지지하는 세력에서는 이 내란 세력이라고 할 텐데 이들이 한 말은 잘못했다고 합니다. 물론 근래에는 잘했다고까지 가죠. 그거야 뭐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자들이 마음대로 하는 소리니까. 그런데 어떻든 그 직후에는 잘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는데 한동훈 대표가 똑같은 소리를 한 겁니다. 아니 이 정도 인식으로 역사를 바꾸겠다, 이제 새 시대를 열겠다고 나선 거냐. 나서려면 확실히 목을 따고 나서든지
지지부진하는 겁니다. 애초에 결단력이 좀 부족한 거겠죠? 그런데 이 책에서 한동훈 씨 스스로도 무엇이 답인지 알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9쪽에 보면 민주당의 폭거를 비상계엄으로 일거에 해결하겠다고 담화문에서 밝혔다. 이것이 이렇게 그냥 공개돼 버린, 노출돼 버린 이상 이 계엄은 위헌 위법한 계엄이다. 이런 취지의 글을 썼습니다. 그러면 단일하게 이걸 밀고 나갔어야죠. 선명하게 이걸 밝혔어야죠. 그런데 왜 잘못된 것이라고 물러섰을까? 자신이 없는 거겠죠. 32쪽입니다. 당사에서, 국민의힘 당사에서 나는 제일 먼저 영상 메시지를 낼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 문장도 참 애매합니다. 당사에서 나는 제일 먼저 영상 메시지를 낼 준비를 했다고 한다면 이 제일 먼저는 누구보다 먼저, 그러니 대선 경쟁자가 될 수 있는 그 어느 정치인보다 내가 먼저 국민에게 나서야 된다 하는 뜻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할 수도 있어서 그 다음 것도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이 당사에서 일의 우선순위를 표현한 것이라고 한다면 제일 먼저의 제일이 아니고 가장 먼저로 들어갔어야 하겠죠. 근데 그렇더라도 불분명합니다. 당사에서 나는 가장 먼저 영상 메시지를 낼 준비를 하고 있었다. 역시 아무리 봐도 이 역사의 순간에, 역사적 순간에, 야, 이거 절호의 기회다. 윤석열이 저렇게 나가 떨어질 줄 몰랐는데 나에게 이런 길이 열리다니. 아니, 모든 대선을 꿈꾸는 사람들은 이 마음일 겁니다. 이걸 탓하면 안 됩니다. 그런 순간에 제일 먼저, 가장 먼저 하면 이렇게 해석이 되죠. 그래서 내가 한 일 중에 첫 번째로 한 일은 이렇게 하려면 분명하게 나는 내가 당사에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영상 메시지를 내는 준비였다. 이렇게 갔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영상 메시지를 낼 준비를 했는데 여기에도 또 그 쉬지 않는 꼼수, 이게 나가서 어떻게 들릴까? 어떻게 보일까? 사람들의 인기도 조사를 하면 이게 어떤 점수를 받을까? 여기서 벗어나지를 못한다. 역사적으로 이것이 선이요, 이것이 정의라고 딱 나서야 할 순간에 계속 계산하고 있는 것이죠. 영상과 음성이 직접 나와야만 메시지에 더욱 힘이 실릴 거라고 생각했다. 그러니 내가 지금 국민에게 어떤 말을 하겠다, 어떤 내용을 내보내겠다, 이게 아니고 정치인으로서보다는 여론조작 기술자로서의 분위기가 너무나 강하게 풍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지만 당사에는 카메라 기자들이 없었다. 영상과 음성이 직접 생방송으로 이렇게 나가야 된다. 근데 없었고 채널A 정치부의 취재기자 한 명만 있었다. 그 기자에게 계엄 반대 메시지 영상을 휴대폰으로 찍어 다른 기자들에게 공유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런데 이 한동훈 씨 책을 보면 문장 보호를 대단히 거의 안 쓰고 있다. 문장 보호는 독자와 호흡을 맞추는 도구입니다. 그런데 거의 안 쓰고 있다. 아주 인색하다.
문장 부호까지 챙길 그 여유가 없었던 것일까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나오죠. 여기도 이제 반대라는 것이 있고, 영상이 조악하더라도 영상에 막 신경이 쓰이는 게 보이죠. 잘생기게 나와야 하는데 뭐 이런 거겠죠. 영상이 조악하더라도 서둘러 메시지를 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이 생각했다라는 이야기들이 쭉 나오는 것은 마치 남의 이야기를 간접화법으로 전달하는 것 같은 분위기를 풍깁니다. 본인이 썼다고 하는데, 그때가 밤 11시 5분경이었다. 국민의힘 당사 간판을 배경으로 비상계엄은 위헌 위법이라고 말했다. 위헌 위법이라고 제대로 말을 했다는 것이 여기에서 보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역시 간판을 배경으로 한다. 굳이 이 책을 쓰면서 생애 처음 책을 내고 이러한 좀처럼 경험하기 어려운 그런 일이 벌어진 그때의 일을 쓰는 책에서 국민의힘 당사 간판을 배경으로 한 게 그렇게도 중요했더냐. 이 사람은 앞에서도 보면 간판에 아주 목숨을 거는 걸 알 수 있죠. 자리, 간판, 직함 이런 것들, 그게 없으면 불안한가 보다 싶기도 하고, 찍고 나니 꼭 하고 싶었던 중요한 말이 빠졌다. 그래서 꼭 하고 싶은 말이, 그 중요한 말이 무엇이었을까 우리 궁금해지죠. 이걸 보니까 이게 빠져서 급했지만 한 번 더 찍었다. 자, 꼭 하고 싶은 말이 빠지면 안 되죠. 그런데 이때는 신속하게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급했다, 이젠 급했다까지 나왔기 때문에 그 중요한 말이 빠지면 안 될 정도로 중요한 말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신속해야 되는데 신속을 그르칩니다. 한 번 더 찍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궁금한 것이, 이게 나가면 어떤 반응이 있을까? 어떤 순서로 나가야 더 이 광고 효과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영상이 겉모습이 어떻게 보일까? 이런 걸 생각하는 사람이 이게 다시 찍을 정도로 중요한 말을 왜 빠뜨렸을까? 내용이 중요한데. 그럼 이 사람은 내용이 아니고 보여지는 것, 남의 눈에 어떻게 보이는가가 중요하구나. 정치인은 내 머릿속에 할 말이 있는 사람이 정치인입니다.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해결해야 합니다. 라고 하는 게 정치인인데,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어떻게 보일까? 거기에 모든 게 집중돼 있죠. 그러다 보니 그 중요한 내용을 빼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그래서는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또 고백을 하는 것이죠. 글 쓰는 사람은 우리처럼 글을 그 사람이 어떤 심정으로 어떻게 봐달라고 하는지를 다 받아들이면서 꼼꼼히 읽는 사람에게는 이게 다 읽혀버리는 겁니다. 이제 여기에서 이 계엄 반대라는 말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여기 지금 4라고 표시를 했는데, 한동훈 씨는 책에서 계속 계엄 반대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방송에서 이야기했죠. 계엄 반대는 언제 할 수 있느냐? 계엄 선포를 반대하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계엄 선포 이전에만 반대가 가능하다. 그런데 이것은 계엄 선포한 이후에 계속 반대를 이야기합니다. 혹시 이것이
언어에 대한 그 미숙함 때문이라고 한다면 현재 국민의힘에서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변론 준비 기일 다 마치고 그리고 나서 각하를 주장하는 것도 이런 식의 무지의 탓인가?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뭐 이재명 대표도 챗 GPT를 애용한다고 하는데 의외로 글을 쓰는데 이 기술적인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많고 현재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 자신의 생각을 문장으로 표현 못하는 사람이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비율이. 능력을 상실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반대라는 의미를 모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진지하게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단순히 싫어하고 좋아하고 한동훈이라는 정치인을 지지하고 지지하지 않고 뭐 이런 게 아니고 사실 그대로 그의 능력이 이걸 모를 수도 있다. 자, 계엄 선포 전에만 반대가 가능하다고 했죠. 계엄은 반대로 해결이 안 됩니다. 대중이 나와서 계엄 반대를 외친다고 해서 계엄이 없어지는 게 아니다. 계엄은 법의 힘입니다. 계엄의 효력은 바로 법 집행입니다. 계엄은 그냥 범죄가 아닙니다. 윤석열 씨도 이야기하듯이 계엄은 범죄가 아닙니다. 헌법과 법률의 집행인 것이죠. 그러니까 계엄을 이미 선포했다. 그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대한민국 안에서 계엄법이 효력을 발생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평소에 계엄법은 잠들어 있죠. 그거를 깨우는 게 계엄 선포입니다. 그래서 계엄법이 효력을 발생하면서 계엄법이 집행이 됩니다. 이거는 반대한다고 소리 질러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이 계엄이라는 것은 역시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해제라는 절차를 밟아야 멈추는 겁니다. 그 작동을 멈춰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엄은 반대할 수 없는 겁니다. 이 단계에서. 그런데 계속 반대라고 한다. 사실 한동훈이라는 사람은 검사로서, 그러니 검사가 그 사법 절차에서 어떤 영역을 담당하는지 알죠? 수사, 그 다음에 공소유지 이런 것들을 합니다. 그런 검사로서 지금의 위치까지 올라온 게 한동훈인데 도대체 왜 반대하느냐? 혹시 계엄 해제라는 말이 금치거였던가? 아니면 반대라는 것을 시간적으로 이미 시적 한계를 벗어나서 쓸 수 없다는 것을 몰랐던 것인가? 이 반대라는 표현은 그 정도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고 싶었던 중요한 말이 빠져서 급했지만 한 번 더 찍었다는 내용이 이거라고 합니다. 33쪽입니다. 오늘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요건에 맞지 않는 위법 위헌인 비상계엄 선포입니다. 여기 위법 위헌이 나왔는데 왜 앞에서 잘못된 것이라고 했을까? 이야기했죠.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국민과 함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습니다. 뭐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국민들은 혼돈을 느끼겠죠. 현직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하면서 비상계엄 내란을 일으켰고 자기 말대로 그 대통령을 추천한, 그래서 여당이라고 하는 국민의힘 당대표가 또 그
비상계엄 내란에 맞서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하니까 이래서 국민이 반으로 쫙 갈라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비상계엄을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국민들께서는 안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저희가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막아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초록색 표시를 한 부분은 사족이다. 차라리 없는 편이 낫다. 이게 하고 싶은 이야기여서 급했지만 다시 찍었다고 한다면 시간만 낭비한 거다. 그리고 이제 이 사족이라고 한 부분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자, 여기에서는 국민과 함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습니다. 그러면 이 말은 사실은 이렇게 국민과 함께라고 말하면 영도자가 위에 서서 내 배후에 둘러선 국민과 함께 이런 느낌이 드는데, 아주 선회를 하면 국민 여러분 속에 내가 들어가서 국민과 함께 이렇게 풀이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국민과 나란히 국민 속에서 아니면 국민을 받들면서, 이것이 헌법인데 그 자신의 위치를 망각했다는 것이 이 뒤에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국민과 함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 해놓고 뒤에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반드시 저희가 이 비상계엄을 막아내겠습니다. 한동훈은 혼자인데 나중에 보니까 며칠 사이에 보니까 그냥 쫓겨나 버리는 그런 힘없는 당대표인데, 저희가 막아내겠다. 그러면 국민의힘이 일치 단결해서 비상계엄 내란을 무위로 만들겠다는 뜻인가? 그렇지 않았죠. 계엄 해제 요구 의결할 때 다 빠져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럼 저희가라는 그 너희는 누구냐? 국민이 묻게 되겠죠. 너희가 이걸 막겠다고? 그럼 너희가 누구냐? 이랬을 때 두 번째가 문제가 됩니다. 이러면 바로 윗줄이 힘을 잃게 되는 것이죠. 그래? 그럼 국민과 함께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국민을 이끌면서 너희 뒤를 따르는, 너희를 지지하는 그런 국민을 국민 대중으로 여기고 있는 거냐? 이렇게 두 번째 날카로운 질문이 나오게 돼 있는 겁니다. 결국 이런 것이죠. 국민을 거느리고 싸우겠다는 거냐? 너희는 말 타고 가고, 그러면 여기 함께 해달라고 한 국민은 걸어서 너희 뒤를 따라가고. 근데 과거의 전쟁은 실제로 이랬다고 하죠. 바로 그런 면에서 이 초록색 부분은 없어야만 한다. 있게 되면 이쪽으로 간다. 그래서 이 문장이 앞에서는 단호해야 한다고 했고, 간결해야 되고, 그러니까 강력해야 하고 선명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게 다 흐트러져 버렸죠. 본인이 알고 있었다면서. 막상 보면은 참 모든 게 쉽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156쪽입니다. 이것은 미리 보기가 아니고 이제 책에서 직접 본 부분인데, 계엄 사태에서 나는 자주 눈에 띌수록 정치인으로서 손해이니 해결 과정에서 비켜 있으라는 조언을 참 많이 받았다. 그래서 한동훈이라는 정치인을 둘러싸고 있는 그 집단이 어떤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지가 이렇게 드러나는구나 싶습니다. 이걸 보면서. 그러니 한동훈을 자기들의 그 아이콘으로 세워놓고 주위에서 둘러싸고 이 아이콘에게 지시를 하는 것이죠. 보살펴 준다고 하면서. 흔히 이 경우에는 아이콘에게 능력이 부족할 때, 겉모습만 번지르르 할 때 흔히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제 계엄 사태에서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하나 어휘를 선택할 때 아주 깊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것을 상황이라고, 계엄 상황이라고 할 것이냐, 계엄 사태라고 할 것이냐. 상황과 사태는 그 양상이 다릅니다. 그런데 계엄 사태를 이미 선택을 했는데 이 사태가 지점으로서 표시가 될 수 있는 것이냐, 사태에서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를 출발점으로 잡고 있는 것이죠. 근거지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엄 사태라는 것이 그게 가능하냐? 사태라는 것이 고정된, 종결된, 정지된 것을 뜻하느냐? 이거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사태를 선택했으면 바로 뒤에 어디에서를 바로 붙일 수 없다. 이거는 스스로 고민을 해 보십시오. 그리고 자주 눈에 띌수록 정치인으로서 손해이니 해결 과정에서 비켜서 있어라. 그러면 이 사람은 문제 해결은 담당 안 하죠. 논밭에서 농사 안 짓습니다. 그냥 사진 모델만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사람이 대통령감인가 라고 봤을 때는 부정적인 판정을 하게 됩니다. 대통령을 이야기하는 정부는 집행정부입니다. 쉽게 말해서 늘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집행정부는 불이 나면 불을 꺼야 합니다. 불이 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연구하는 곳이 아닙니다. 불은 어떻게 끄면 잘 끄는 것인가를 논의하는 곳이 아닙니다. 불이 나면 신속하게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바로 끄는 곳이 집행정부입니다. 실제로 일을 해야 하는 곳입니다. 그런 정부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 요거는 나한테 손해니까 뒤에 빠져 있고 나의 손발들이 이걸 다 해결해 놓으면 마지막에 짠 하고 나타나서 브리핑하지. 절대 안 되는 겁니다. 대통령에 안 맞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죠.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앞에서도 한번 보았듯이 과연 한동훈은 정치적 유불리 계산을 최고의 가치로 추구하는 사람이구나. 이런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게 보이죠. 이제 이런 조언을 한다. 이런 조언을 참 많이 받았다. 그러면 주변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참 많다는 뜻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 결국 보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지위, 재물, 인기 등을 잃지 않으려고 약삭빠르게 행동하는 것이 보신입니다. 그렇게 해라. 라고 하는 사람이 참 많았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러면 정치인 한동훈은 아주 돌봄을 착실히 받고 있구나. 그러면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이 사람이 어떤 특정한 지위에 성공적으로 간다고 했을 때 이런 보신을 주위에서 계속 속닥거리는 사람들은 나중에 속칭 장로 그룹이 됩니다. 심하면 상왕 집단이 됩니다. 부정부패의 출발이죠. 아주 그냥 담보물입니다. 그리고 보신을 이야기한다. 몸을 바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다는 것이죠. 하지만 나에게는 여당 대표로서 어떻게든 상황을 수습해야 한다는 절박함이 있었고 그래서 개인적인 손익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열심히 뛰었다. 계엄의 밤부터 당대표에서 쫓겨나는 날까지 그 마음은 한결같았다. 본인이 쫓겨났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손익 따위를 아랑곳하지 않았던 요 며칠 안 되는 여기에 대해서 바로 뒤에서 후회를 합니다. 아무튼 이 세 줄은 그래 좋다. 좋은 마음가짐이다. 그런데 여기에 또 무엇이 보이는가 하면 한동훈이 지금 6, 7살 먹은 애입니까? 50살 넘어서 특히 산전수전 다 겪은 거 아닙니까? 검사로서 독종이다 소리 들으면서 이렇게 살았으니까. 그런데 이걸 보면 너무 파릇파릇하고 너무 연약하다. 정말 그 어린아이의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다. 어울리지 않고 또 어디서 텍스트를 보고 옮겨놓은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급할수록 더 신중하게, 그리고 어떻게 비칠지 남의 눈에 보이는 것을 말합니다. 더욱 생각했어야 했다. 공적인 영역에서는 이 공적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는 이라는 뜻의 공입니다. What, 이거는 T입니다. What it is. 본질이라고 가로를 쳐놨는데 그냥 what it is는 그냥 실제 모습입니다. 실제 그대로의 모습. 그것 못지않게 what it looks like. 여기서 이제 요 해석은 한동훈 씨가 한 거죠. 보이는 것 이랬는데 정확히는 뭐뭐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게 실제 모습이고 요거는 뭐뭐처럼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보이는 것을 보는 것은 맞는데 그게 실제 모습이라는 보장은 없는 겁니다. 많이 다르겠죠. 즉 그것도 중요하다는 말을 내 스스로 자주 해왔다. 이게 한동훈의 말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물론 한동훈 씨는 그 균형을 맞췄습니다. 실제 모습이 일단 중요하고 그것에 못지않게 그것이 뭐뭐처럼 보이는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정상적으로 했는데, 그런데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은 방송에서도 직접 한동훈 씨를 보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다들 한동훈은 보이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고 분명히 여기 도자를 붙였는데도 이거를 더 중요하게 여긴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다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씨는 문제의식을 스스로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 나는 뭐뭐인 채, 뭐뭐처럼 보이는 꾸민, 실제가 아닌 이런 것을 보통 가짜라고 하죠. 가면이라고 하죠. 이제 좋은 가면이 될 텐데 나는 왜 그렇게 보이는가? 대통령은 가면으로 대통령 하는 거 아닙니다. 그 사람 자신을 그냥 시장판에 풀어놔도 역시 대통령은 대통령이다 소리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가면 쓰고 꾸며놓고 조명 아래서만 대통령으로 보여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죠. 이건 허약한 겁니다. 뭐뭐처럼 보인다는 것은 세상을 직시하고 현실과 직면해야 하는 겁니다. 대부분 국민들은 이렇게 삽니다. 그 정도 용기는 있는데 아주 살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위태위태하죠. 약해 보입니다. 하지만 서두르다 보니 이때 내가 그러지 못했고 부족했다. 벌써 후회하고 있죠. 처음에는 억지로 트집 잡는 억가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한글 파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유행어를 책에 굳이 넣어야 하는가? 이거는 홍준표 대구시장의 그 뭐 무슨
동물약 그것처럼 결코 이롭지 않습니다. 천박할 뿐이죠. 이거라고 생각했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니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다 싶어 아차 하는 생각이 들었다. 취지는 좋았어도 결과가 나빴다. 이렇게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이렇게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라고 하는 것일까? 자주 눈에 띄어 정치인으로서 손해를 봤다는 것인가? 해결 과정에서 비켜났어야 했다는 것인가? 그쪽이라면 만일 이번 비상계엄 내란에서 저거 헌법 위반이다라고 나서지 않았다면 누가 한동훈을 봐주겠습니까? 윤석열의 아바타인데, 그렇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봐준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내용을 보니까 책에서 윤석열 탄핵은 또 반대했죠. 비상계엄은 위헌이다 이래놓고 위헌을 저질러 놓고는 당연히 탄핵해야 되는데 탄핵을 반대했습니다. 그러면서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을 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죠. 그래야지 책에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자기가 했던 이런 것들이 취지는 좋았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도 남들이 이렇게 하라고 보신을 생각하라고 하는데 그걸 할 걸 뭐 이런 뜻으로 보이죠. 그러나 이 부분을 나는 좀 심하게 나무라겠습니다. 리걸마인드 연구소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을 이야기하면서 대통령의 권한을 승계받겠다고 나선 데 대해서 제2의 헌법 내란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것은 헌법 위반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사죄해야 하는 겁니다. 아직도 이렇게 미련을 두고 이게 우리 당에서는 탄핵보다는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을 원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국가와 국민 앞에 대죄를 저질러 놓고 우리는 요렇게 처벌받기는 싫고 요렇게 처벌받고 싶어요 라고 어리광을 부린다는 게 정신이 있는 거냐. 하여튼 국민의힘도 그렇고 윤석열 대통령 그 당시에 한동훈 대표도 다시 생각해보면 참 죄를 많이 지었죠. 이제 이렇게 살펴보니까 한동훈 씨는 뭐뭐처럼 보이는 것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것으로 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아마 지금 그쪽 물이 그런 모양이다 싶습니다. 용산의 분위기나 국민의힘의 분위기나 이게 자기들 말대로 비현실적입니다. 제대로 된 세상에서는 실제 모습으로 승부하는 겁니다. 연예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치인들 이제는 화장을 떡칠을 해서 지금 화면에 나오는 정치인들 보면 대부분이 남자들인데 이게 남자가 아니라 어중간하게 여자로 그러니까 얼핏 보면 그냥 아줌마들로 보입니다. 이렇게 보이는 걸 생각해야 하겠죠. 다른 나라의 정상들이 그런 한국의 대통령, 한국의 국회의원들을 마주하면서 속으로 웃음을 참고 있을 겁니다. 바로 이러한 얼굴에 분칠해서 얼굴로 승부를 하겠다고 하는 이 정치인들의 유행, 영상만 잘 나가면 된다고 하는 그런 안일한 생각, 그거 이제 끝내야 합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